60대 이후의 삶,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인생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를 가장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가진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특정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이제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한 것을 지키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60대는 인생의 중후반부이지 끝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에 접어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2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긴 낭비가 아닐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할 때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실제로 몇 년 후 무대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60대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는 분도 있습니다. 60대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출간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재능이 넘쳐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마치 차에 브레이크를 건 채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브레이크를 놓아야 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해보고 싶었지만 나이 때문에 망설였던 것. 그것을 내일 당장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잘해줘야 노후가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상처받는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에, 자식 결혼에, 심지어 자식 집 마련에까지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밑바닥에는 조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자식이 곁에 있어주겠지 하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자랐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기에 벅찹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그것이 노후의 보장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섭섭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병이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는 사랑이 변형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면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기대가 생긴다는 것은 어딘가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독립된 존재입니다. 노후가 편하려면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대야 합니다. 나만의 관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수입, 나만의 건강. 이것들이 진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기대를 버렸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받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눈치를,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결혼 후에는 배우자, 가족의 눈치를 봤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묻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저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 나이에 저런 걸 배우면 웃기지 않을까?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좁게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바라보는 타인들이 실제로 당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오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삶에 바쁩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취미를 가졌는지, 오늘 뭘 먹었는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타인의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 독립, 직장 은퇴, 사회적 역할에서의 해방.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를 향한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으십시오.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내는 하루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로서 보내는 하루는 내 안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줬더라면. 60대가 넘으면 이런 후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였으니 후회도 그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후회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를 반복해서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끌려 들어갑니다. 현재를 과거가 잡아먹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회는 당신이 그 당시 가진 정보와 상황, 그리고 그 시절에 당신이 가진 판단력으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시절의 당신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를 붙드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계속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판사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 피고석에 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후회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결국 내일의 추억이 됩니다. 후회로 가득 찬 오늘보다 작은 기쁨이라도 담긴 오늘이 훨씬 더 값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묵은 후회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언뜻 보면 겸손처럼 느껴집니다. 미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욕심 없이 산다.
뭔가 고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안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해도 안 된다는 자기 포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구는 다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욕심이라면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도 당연합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욕구를 죽이면 의욕도 죽습니다. 의욕이 죽으면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삶에 대한 욕구와 의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건강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원하십시오. 아직도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음식, 좋은 풍경,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 이것들을 원하고 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는 생각,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 후회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 이 5가지는 오랜 세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버리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그 생각이 또 올라올 때, 아,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처음으로, 진짜로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드렸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십시오. 그분들의 삶도 함께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